토트넘과 에버턴 간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4대 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점수상의 성공이 아니라 레스터시티와의 패배 후 심한 비판을 받은 팀이 팬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90분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고 토트넘과 에버턴은 끊임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경기 내내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교묘한 볼 처리 기술, 빠른 속도, 섬세한 슈팅 능력으로 에버턴의 수비를 흔들리게 만들었는데요. 그의 뛰어남은 정확한 슈팅뿐만 아니라 항상 공간을 만들어내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지능적인 움직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토트넘의 신입 선수인 도미닉 솔랑케는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손흥민이 멋진 볼 처리를 보여준 후 솔랑케는 감탄을 숨기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저에게 손흥민을 도와야 한다고 하신 이유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손흥민의 재능에 대한 존경일 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손흥민의 대체 불가한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그 이상으로 토트넘의 정신이자 팀 전체에 큰 영감이 되고 있죠. 심지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항상 강한 이미지로 알려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눈물은 언론과 팬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차갑고 냉정한 감독을 이토록 감동시켜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만든 것일까요? 혹시 연속된 어려운 경기들로 인한 압박감에서 벗어난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팀이 완벽한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며 느낀 행복감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4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앙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브레넌 존슨, 손흥민, 윌슨 오도버트가 공격 삼각편대를 이뤘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제임스 매디슨, 이브 비수마, 데얀 쿨루셉스키가 위치를 맡았습니다. 수비진에는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우도기가 배치되었습니다. 골키퍼로는 굴리에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몇몇 선수들의 포지션 변경, 특히 손흥민의 변화였는데요.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에서 토트넘은 신입 선수 도미닉 솔랑케를 중심으로 공격 삼각편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솔랑케가 부상을 입자 손흥민이 토트넘의 최연방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수마가 우승가스를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당한 후 복귀에 중원에 힘을 더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의 부진한 모습을 씻어내기 위해 경기 시작부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손흥민의 컨디션도 더욱 가벼워진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전반 14분 비수마가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 정확한 오른발 슛으로 에버턴의 골망을 흔들며 토트넘의 첫 골을 기록했죠. 기세를 몰아 손흥민이 전반 25분에 두 번째 골을 넣으며 토트넘은 경기를 더욱 쉽게 이끌었습니다. 에버턴이 골키퍼 조던 픽포드에게 패스를 보낼 때 손흥민은 전력을 다해 앞쪽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픽포드는 손흥민의 어마어마한 속도에 당황하며 공을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치욕적인 실점을 당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첫 홈 경기에서 전반을 2대 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 에버턴은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수비를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버턴은 로메로와 반더 벤이 시키는 수비를 뚫을 만큼 강력한 공격 압박을 가하지 못했고 오히려 토트넘이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갔는데요. 토트넘은 후반 26분 로메로가 매디슨의 코너킥을 헤딩으로 연결하며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6분 뒤 후반 32분에 반더 벤이 후방에서 약 50m를 달려 상대 수비의 주의를 끈 후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왼발로 정확한 슛을 마무리하며 네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은 영국 여러 언론의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풋볼 365는 손흥민이 더 이상 대체 불가한 선수는 아니며 판매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크레이그 머리도 손흥민이 이전 경기에서 오만하게 플레이하며 상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경기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모든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손흥민이 이전 경기의 비판을 응원으로 바꾸는 데는 단 한 경기면 충분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앙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예상치 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유명했던 이 감독이 보여준 눈물은 언론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인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손흥민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면서 이전에 그와의 마찰을 겪었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후 심한 비판을 받은 손흥민은 모든 잘못을 스스로 또한고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정말 미안하다. 흥민아라고 말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후회와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면 팀의 미래가 어둡다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은 토트넘의 진정한 중심이다. 손흥민이 떠난다면 토트넘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손흥민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손흥민이 팀과 동료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애정이었죠. 손흥민의 끊임없는 노력은 개인의 재능을 넘어 그가 팀 전체와 강력한 유대감을 쌓아온 증거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스타 그 이상으로 주변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팀에 있을 때 토트넘의 미래가 매우 밝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골과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전투 정신으로 기여하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눈물은 축구의 냉혹한 세계에서도 진심 어린 감정과 상호 존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충성심과 헌신,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토트넘 경영진에게는 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손흥민과 함께라면 토트넘 팬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팀에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터 오시멘의 이적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높은 연봉 요구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오시멘의 첼시 이적이 지나치게 높은 연봉 요구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시멘은 이번 여름 나폴리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데 나폴리는 그를 대체할 선수로 로멜로 루카쿠와의 계약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시멘의 이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던 클럽들이 점차 철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시멘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2022-2023 시즌 동안 그는 39경기에서 31골을 기록하며 김민재와 함께 나폴리가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3-2024 시즌에도 그는 32경기에서 17골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갔고 그의 가치는 급등했죠. 그러나 나폴리는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요구했습니다. 나폴리는 오시멘을 위해 19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다른 팀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팀들은 여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가 오시멘 영입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PSG는 나폴리가 높은 이적료와 함께 이강인을 추가로 요구하자 포기했습니다. 결국 첼시만이 오시멘 영입을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적료가 아니라 오시멘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 요구가 이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오시멘의 높은 연봉 요구는 첼시가 그의 영입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당 50만 파운드의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그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로 만들 것입니다. 첼시는 이번 여름 오시멘 영입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적료는 약 1,490억 원으로 현실적인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연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오시멘의 연봉 요구는 EPL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의 최고 연봉자인 손흥민이 연간 988만 파운드를 받는다면 오시멘의 연봉 요구는 2,600만 파운드로 손흥민의 2.5배가 넘습니다. 이 수치는 첼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오시멘의 지나치게 높은 요구로 인해 첼시는 도미닉 칼버트-루인과 페데리코 키에사 등 다른 후보들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폴리의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 요구와 오시멘의 높은 연봉 요구로 인해 이번 여름 이 대형 스트라이커의 이적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폴리와 오시멘이 양보하지 않으면 클럽과 선수 간의 불편한 관계는 이번 여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